네, 여러분들은 카메라 모듈 관련한 기업에 대한 관심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에 전장 사업 가운데서도 이 카메라 모듈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좀 뜨겁다고 하는데 그 뜨거운 관심은 증권사의 여러 가지 보고서나 관련 시장조사 업체에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카메라 모듈, 왜 관심을 갖고 있죠? 카메라 모듈을 많이 쓸 일이 생기니까 자꾸 그런 것 같은데 네. 시장 전반적으로 좀 변화들이 있어요. 일단 전통적으로 이제 카메라 모듈을 많이 쓰는 뭐 스마트 기기 시장이 한 몇 년간 침체였는데 그런 것들이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카메라 모듈을 많이 쓸 차세대 시장도 한꺼번에 열리고 있다라는 점. 내년이 그런 시기가 좀 겹치는 그런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관련주에 대한 뭐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식의 어떤 전망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스마트폰 출하량 자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반등을 했죠. 네. 3분기에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량이 이제 3억 대를 다시 넘어서면서 그동안에 부진을 좀 깨고 다시 일어서고 있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4분기도 뭐 전통적으로 IT 수요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한 7에서 8% 정도 성장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 그다음에 내년 스마트폰 출하량도 전년 대비해서 한 3, 4%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최근 한 2, 3년간 계속해서 출하량이 떨어지면서 IT 기기 수요 전반적으로 부진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데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또 이제 더 하나 테마적으로 좀 더해지는 게 있다면 온디바이스에 네. 대한 수요. 이 얘기는 스마트 기기를 바꿀 이유들이 계속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스마트폰의 어떤 새로운 기능이나 혁신적인 성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점점 관심도가 떨어졌었는데 내년에 이제 삼성이나 애플이나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어떤 기기들을 출시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기기의 교체 수요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전망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짚자면 이제 XR 기기에 대한 전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은 포문을 연 건 애플이 내년에 비전 프로를 출시할 예정이고, 드디어. 네. 내년에 이제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삼성, 뭐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항상 쓰지 않습니까? 삼성도 역시 내년 하반기에는 XR 기기를 출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애플과 삼성에 이어서 중하권 업체들까지도 XR 기기 시장에 대거 뛰어들 것이다라는 전망. 그렇게 되면 XR 시장 자체가 크게 열릴 개방의 시기가 다가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카메라 모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XR 기기 출하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년에 상당히 이제 55% 이상의 상승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 자율주행 차량 이게 이제 지금 뭐 레벨 3 이상의 보편화된 보급화된 차량들이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차량에는 카메라들이 많이 탑재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부분들도 카메라 모듈에 대한 기대를 끌어올리고 있는 요인들입니다. 카메라 모듈 쓰이는 데는 참 많은데 그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이라 하면 뭐 LG이노텍, 삼성전기를 이야기하죠. 근데 저희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다뤘을 때 물론 그 저점 대비해서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과연 앞으로 이런 개화되는 시장에 발맞춰서 역사적인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예, 왜냐면 그동안에도 힘들게 했는데 과연 앞으로 이 관련 시장이 커지면 그만큼 실적을 내고 주가를 끌어올리게 할 것인가 기대하십니까? 일단은 핵심이 되는 거는 카메라 모듈이 도대체 얼마나 돈이 되냐. 그러니까요. 요걸 돈이 우리는 좀 됩니까? 봐야 되고요. 돈이 된다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죠. 아, 왜냐하면 진입장벽이라는 것 자체가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는 요 기업들 관련돼서 보시면은 실적이 지금 안 좋고 영업이익률이 낮습니다. 뭐냐 그러면 기술력이나 그리고는 요것에 대해 가지고 수요 공급단에서의 우리가 이제 공급자가 절대적 우위가 있어야지 이제 역사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카메라 모듈은 단순한 전자 부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내년도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온디바이스 AI에 들어갈 거고 자율주행에 들어갈 거고 그래서 카메라 모듈이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데 카메라 모듈의 피크 시기는 2010년도 초반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네. 우리가 모두가 개인의 카메라를 하나씩 구비하기 시작했을 때가 핵심적인 상승 추세였고요. 지금은 이미 요거는 대중적인 하나의 부품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온디바이스 AI랑 자율주행을 보시는 게 지금은 좀 더 중요한 포인트지 요거는 그냥 하나의 부품이라는 점에서는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게 맞아요. 규모의 경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파트론이라는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만들고요. 네. 얘들이 실적이 잘 나와요. 근데 배당 3%에서 주가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왜 제한적이냐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돈을 잘 벌기 때문이고 그 실적에 맞춰가지고 그냥 사람들한테 배당을 준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뭐 수급이 돌 때 약간 특징적으로 오르는 종목에서 매매는 할 수 있겠으나 이런 것들이 대세 상승을 해가지고 2배, 3배 간다라고 좀 투자를 하기에는 요거는 성장 산업이라기보다는 구시대의 그냥 부품 산업 정도로 네.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갖다 붙여야 되는 거는 좀 더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은 자율주행의 핵심이 되는 기술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공부하시는 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카메라 모듈 돈이 안 된다의 하창원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네, 뭐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아, 동의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 동의하시네요. 네. 김종효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뭐 그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볼 포인트가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지금 이들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못 갔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눌려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회복의 강도는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제 가장 매출이 컸던 중국 휴대폰 시장의 회복 강도,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최근에 교체 수요 말고는 거의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온디바이스 AI 때문에 교체 수요 이상의 수요가 나왔을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동차에 들어가는 숫자가 늘어나는 건 이미 정해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프리미엄 제품을 만드는 쪽은 그나마 조금 나을 수 있다 정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변압기도 왜 터졌습니까? 교체 수요만 있었다면 이렇게 터지지 않았겠죠. 교체 수요와 신규 수요가 같이 터지니까 네. 최근에 이런 주가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체 수요만으로는 뭐 크게 가긴 어렵고 만약에 이제 XR 쪽에 신규 수요가 더해지면서 기존의 회복 수요까지 나타난다면 뭐 예전만큼 뭐 몇 배 올라가는 이런 장세는 없다라고 봐도 지금 주가 회복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서 프리미엄 제품을 만드는 뭐 나무가 그다음에 뭐 삼성전기, LG노텍 정도는 저는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주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망했었던 그런 기운들은 좀 떨쳐내고 그래도 조금 볼만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복만 해도 반등은 가능하다. 아. 그리고 회복에다가 만약에 신규 수요가 추가적으로 붙는다면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주가의 반등이 나타나겠죠. 자, 카메라 모듈에 대한 기대감이 크긴 한데 이게 돈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숫자로 확실하게 찍히면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돈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돈이 되는구나로 이야기를 실제로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삼성전기나 LG노텍 대표적인 기업들 뭐 아까 다른 종목들 많이 이야기해 주셨지만 정말 속이 답답하거든요. 주가가 너무 안 가도 너무 안 가서요. 그런 분들이 좀 앞으로는 내년부터 좀 웃는 일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카메라 모듈 관련한 종목들 뭐 연계해서 같이 움직입니까? 삼성전기나 LG노텍은 이제 바닥 대비해서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같이 좀 동조해서 움직이는 편입니까? 아니면 좀 따로 국밥입니까? 지금 뭐 삼성전기도 그렇고 LG노텍도 그렇고 다 다른 사업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른 사업부가 섞여 있는 종목군들은 최근에 뭐 종합부품사로 봐야 되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이 좀 일치하고 있지만 순수하게 카메라 모듈만 하고 있는 쪽의 종목군들은 그래도 조금 맥락이 좀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자화전자 같이 특수하게 뭐 갤럭시 상위 제품과 그다음에 애플 상위 제품에 같이 가고 있는 종목 정도가 조금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나무가 정도가 최근에 다시 프리미엄 그동안 워낙 뭐 프리미엄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나무가 정도가 최근에 조금 다른 종목군들과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CES 2024가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서도 카메라 모듈 방면에서 기업들이 좀 힘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예정된 일정이 뭐가 있죠?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건 또 LG노텍이에요. LG노텍이 올해 좀 그 부스도 2배로 늘린다고 하고 참 열심히는 하는데. 네. 이게 또 이 부스의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어디예요? 센터예요? 네. 웨이스트홀 초입. 보통 초입 들어와서 바로 눈에 띄는 데가 그거 비싼 자리일 텐데. 부스가 제일 비싸거든요. 네. 근데 이제 LG노텍은 보통 그런 데는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이번에 좀 2배로 늘리고 가격도 좀 그러니까 그 입구 초입에 이제 설치를 한 거 보면 네. 다른 때보다는 확실히 좀 분위기를 띄우려고 역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삼성전기는 또 상대적으로 이번에 부스를 안 차리거든요. 작년에는 또 비공개 부스를 차렸다가 네. 네, 이제 내년이 되겠죠. 내년에는 이제 또 비공개
부스조차도 지금 안 차리기 때문에 좀 대비되는 행보를 보이는 데 있어서는 LG이노텍의 행보가 눈길을 끌기는 합니다. 네. 자, 앞으로 과연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들 우리의 기대만큼이나 또 향후에 2024년에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고수 엑셀 기대를 버리면 보인다. 그리고 손수호 고수는 카메라 모듈은 신고 수요의 결합이다. 하창원 고수 기대감 많아지는 카메라 모듈. 테이버 고수는 카메라 모듈의 황금기는 이미 2010년대 초반이었고 지금은 자율주행 시대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오늘 젠탑5 5가지 주제에 대한 네 분의 고수 의견 모두 들어봤고요. 우리 이제 시청자 고수분들은 어떤 의견을 남겨주셨는지 박세미 아나운서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